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그우먼 김희연입니다. 북미의 한 인디언 부족은 독특한 방법으로 성인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성년이 되는 젊은이들을 옥수수밭으로 들여보낸 다음 일몰 전까지 가장 잘 익은 옥수수를 딱 하나만 따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규칙이 있던데요. 한 번 지나간 길은 되돌아올 수도 없고 한 번 딴 옥수수는 다른 것과 바꿀 수도 없다는 규칙이래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옥수수를 고르지 못하거나 고르더라도 알이 허술하고 초라한 옥수수를 고른다고 하던데요. 더 크고 더 잘 익은 옥수수에 대한 미련과 과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성년이 되기 전에 배운다는 거죠. 어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걸 배운 것 같지 않나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오늘은 서울 동작구 광덕 안정한의원 동작 이수점 박재훈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꼭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에서 처음 뵙게 됐습니다. 박재훈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의사 박재훈이라고 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이 첫 만남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은 설레기도 하고 긴장감도 있고 한데 사실 어떤 말에 첫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뭐 첫사랑도 그렇고요. 네. 네, 첫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굉장히 설레는데 혹시 원장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방송 준비를 하면서 예. 많이 떨리고 처음이라서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도움될 수 있는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몸 건강, 마음 건강 애청자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의 건강을 심히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첫 미니 강의 어떤 걸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네. 아마 디스크라는 말이 더 익숙하실 텐데요. 이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일반론을 먼저 알아본 뒤에 한방적 시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말해 주신 것처럼 디스크라는 말은 자주 들어보긴 했거든요. 네. 좀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흔히 디스크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네. 디스크는 추간판 사이에 있는 구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병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추간판 탈출증이나 혹은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해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원장님 이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근격계와는 다르게 네. 노화가 되기 전에도 20대부터도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가 노화됨에 따라서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가 균열이 되면서 탈출하게 되는데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옆으로 옮기려고 할 때 과도하게 굽어진 상태에서 압력을 받게 되면 네.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어서 추간판 탈출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제 주위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화분이나 뭐 무거운 걸 들다가 삐끗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뭐 디스크다. 이런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추간판 탈출증, 말 자체도 좀 어려워요. 추간판 탈출증, 네. 이 어떤 증상들을 좀 동반을 하나요? 가장 두드러지는 증상은 허리의 통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하지 방사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 방사통이요. 네, 하지 방사통이라는 것은 말은 어려운데 다리 쪽으로 저리거나 찌릿한 느낌 혹은 통증이나 땡기고 쥐나는 느낌까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렇군요. 참 얘기를 듣다 보니
막상 저도 뭘 무거운 걸 들다가 삐끗했던 것 같은데 다행히 디스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추간판 탈출증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과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해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은 이제 수기로 하는 손으로 하는 검사가 있고 아니면 방사선 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수기 검사는 하지직 거상 검사입니다. 하늘을 보고 바로 누우신 다음에 무릎을 편 채로 네.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다 보면은 찌릿한 느낌이 있을 때 반대쪽은 정상인데 한쪽이 찌릿하거나 땡기는 느낌이 있다면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니은자의 모양을 만드는 거죠, 누워서. 네, 니은자 모양에 가까워진다면 정상에 있는데 네. 그 전에 찌릿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리 감각이나 근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네. 심부건 반사라고 하여 우리가 흔히 고무로 된 망치로 무릎이나 아킬레스건 부위를 두드려 보면은 네. 톡톡 튀는 게 정상적인 반사인데 예. 이것들도 좀 소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는 엑스레이 검사에서 정상적인 요추 망곡의 감소 외에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하기 위한 특이 소견은 없지만 네. 다른 질병들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추 망곡의 감소라는 것은 말은 어려운데 네. 허리뼈는 정상적으로 배를 향해서 앞으로 굽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들이 허리가 약해지거나 노화가 시작되면서 일자 형태로 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러한 소견이 있으면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MRI 검사 같은 경우는 진단적 가치가 높기는 하지만 경제적인 비용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모든 추간판 탈출증 환자가 이 검사를 시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찰만으로도 증상을 의심할 수가 있고 네. 우선 치료를 먼저 해보신 다음에 치료 반응이 좀 더디거나 아니면 다른 증상들이 의심이 되면 그때 시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원장님, 이 네.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이 나타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치료는 보존적인 방법과 수순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이나 통증의 정도, 재발의 횟수, 환자의 직업, 나이,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하여서 해야 되고 네. 보존적인 요법으로는 우선 절대 안정을 취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골반 견인, 열치료, 초음파 치료, 마사지, 보조기 착용 등등이 있는데 급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 안정이 도움이 되지만 네. 그 기간은 너무 오래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골반 견인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요통 환자에게서 시행해 볼 수 있는 방법이지만 네. 디스크 환자에게도 압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증상들이 많이 완화가 될 수 있고요. 가능하면 급성 통증이 사라지는 대로 보조기 착용을 시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보조기 같은 경우는 장기간 착용하면 근력이 약해져서 근육의 위축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복근이나 근육 운동을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으로는 수술적 요법이 있는데 네. 수술 요법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12주 정도 해도 효과가 없고 참기 힘든 통증이 있거나 대소변의 장애까지 오는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 수술 전에 증상,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지 방사통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네. 단순 요통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추간판 튀어나온 부분을 절제하더라도 방사통은 그러니까 요통 자체는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이 요추에 대한 증상을 좀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궁금해져요. 네, 첫 번째로 허리가 삐끗하여서 네. 허리 통증과 방사통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쳐서 일반적으로 허리가 아플 때는 있지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네. 그것 때문에 다리까지 저리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어혈 때문에 혀에 붉은 반점이 생길 수가 있고 무릎까지도 통증이 같이 올 수 있습니다. 네. 통증의 정도는 심한 편이고 부위는 고정되어 있고 밤에 잠도 못 잘 만큼 아픈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혀에 붉은 점이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네, 혀에 붉은 반점이 있다면 타박상으로 인한 어혈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통증의 정도가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차가운 바람에
허리를 상하게 되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픈 부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따뜻하게 하면 통증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요. 네. 아까 방금과는 다르게 혀에는 하얀색으로 이물질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통증이 아주 심하진 않고 가볍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요, 원장님. 네. 차가운 바람이라는 게 혹시 뭐 겨울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 날씨가 갑자기 뭐 비가 오던가 이러면은 살짝 추워질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에어컨을 많이 쐬서 추워진다든가 이런 모든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주변에 있는 날씨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뭐 한여름이더라도 네. 에어컨을 킨 상태에서 바깥에 이불을 덮지 않고 자게 되면 네. 이렇게 허리를 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으로는 수별이라고 하여 염증이 끼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몸 전체와 허리와 다리 전체적으로 무겁고 뻣뻣하며 붓기도 할 수가 있고 네. 허리, 다리에 저린 증상까지 발생이 되는데 식욕도 없어지고 소변이 진하면서 양이 적고 혀는 전체적으로 붉은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혀가 전체적으로 빨갛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네. 붉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혀는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경우에도 통증의 양상은 되게 심하고 위중한 편이기 때문에 투약이 같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약이라고 얘기한다면 한방에서 한약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내과적인 원인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좀 뿌리 완치에 가까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는 만성화되어서 근본적으로 허리와 다리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조금만 무리를 하면 허리가 다시 아파지고 재발하게 되고 통증은 이러한 경우에는 아주 심한 형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계속 만성화되어서 느려지면 힘이 없어지게 되고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게 되면서 소변량도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되게 약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명이 들리거나 귀가 먹먹한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만성화라는 것이 나이별로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좀 아무래도 네. 많이 쓰다 보면 이게 안 좋아지기 마련인데 네. 혹시 이제 뭐 한 60대에서 이제 70대, 80대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가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질환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네. 그중에 이 디스크, 요추의 통증 또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더 만성화가 되기 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고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나이가 들에 따라서 누구나 이제 나빠지기 마련이지만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척추의 변화는 이제 퇴행성 변화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흔히 나타날 수가 있고 네. 같은 젊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 허리를 많이 사용을 하느냐, 반복적인 동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꼭 노화가 아니더라도 내 사용량에 따라 젊은 분들에게도 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추간판 탈출증, 같은 추간판 탈출증인데도 네. 이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다양하게 원인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가장 궁금합니다. 네.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해요. 네,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치료 기간은 보통 2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치료 중에도 증상이 심해지면 하시는 일은 중단을 하시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고 네. 경험적으로 보자면 일을 하시면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당연히 쉬시면서 치료를 받으면 속도가 더 빠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 직장을 그만두고 치료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좀 속도가 좀 더디겠네요. 더뎌지는 경우가 네. 많죠. 네.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자세는 좋지 않으면서 운동도 쉬는 것이 좋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과적인 문제가 같이 있으면 투약을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침 치료를 하면서 복약침 치료를 받는 것이 주된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농도 복약침을 사용하여서 요추 사이에 있는 신경근 혹은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 부분들 네. 또한 허리가 체중 지지 역할을 하지 못해서 골반 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러한 부분들 그 이외에도 신경을 압박할 수 있는 엉덩이나 복부 등에도 복약침을 시술하여서 점차적으로 시술 범위나 용량을 늘려가면 10회 정도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이 많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근육 부분에 있어서 이 봉약침이 효과가 좋은가 봐요. 네, 통증에 있어서는 꼭 추간판 탈출증이 아니더라도 네.
봉약침을 사용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말씀드린 10번 정도 하면은 통증이 많이 감소되긴 하지만은 네. 완전히 치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20회 혹은 30회까지 치료를 하시면은 뿌리에 있는 신경근에 있는 염증들이 완전히 제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 봉약침이라는 것이 벌침을 얘기하시는 거 맞죠? 네, 봉약침이라고 하고 벌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생벌을 직접적으로 예. 놓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 정제를 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주사기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산에 잘 다니시고 또 이제 또 양봉을 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직접 나 벌침 쏠 줄 알아? 라고 네. 하시면서 이 침을 빼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민간요법으로. 네. 하지만 그건 좀 위험한 거겠죠? 네,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예. 그런 분들이 계셔서 간혹 기사에 이제 응급실로 맞아요. 실려갔다거나 이런 것들이 예. 나타난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거고 한의원에서 시술을 받으신다면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먼저 이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치료 사례가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분들은 50대 여성분인데 네. 디스크 탈출로 인해서 왼쪽 엉덩이 통증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걷는 것조차 불편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리고 매일 오전 10시 정도가 되면은 너무 아파지면서 1시간 정도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였는데 네. 10번 정도 치료를 하시니까 걷는 것도 좀 많이 편해지셨고 아침에 나타나는 통증들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뿌리가 워낙 깊으신 분이어서 20번 정도 치료를 하고 나시게 되니까 네. 그때보다도 훨씬 편해지고 현재는 이제 걷는 거는 많이 편해지신 상태예요. 그렇군요. 그 시술한 부위는 이제 허리에 있는 근육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엉덩이 쪽에 직접적으로 봉약침 시술을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참 다행이네요. 처음에는 걷는 것조차 좀 힘들어 하셨던 분이 네. 이제 그래도 나가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걸으면서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원장님께서도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아서 정말 완벽하게 이렇게 정말 모델처럼 네. 이렇게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좀 이렇게 몸 건강, 마음 건강에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질문이 가장 많은 것이 전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네. 그럼 다리가 안 아파져야 하는데 다시 다리가 아파지고 재발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혹시 이런 분들이 한의원에 와서 치료를 받은 이런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허리 쪽에 직접적으로 시술을 하다 보면 네. 이미 허리에 이제 수술을 했던 흔적이 남아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야, 많군요. 디스크 수술이라는 것은 튀어나온 부분을 절제를 해서 그 신경 압박을 없애는 것인데 그렇죠. 실제로 디스크를 오래 앓고 있었다면은 그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근을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그 신경 자체에도 염증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내서 제거를 하더라도 네.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 중에는 제가 본 분들은 이제 50대 남성분이 또 계시는데 이분도 50대시네요. 네. 네, 젊은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은 50대 분들이 그렇군요. 많으신 것 같아요. 허리 수술을 이제 3번 정도를 하셨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통증들이 생기셔서 오른쪽 다리까지 저린 증상이 발생했는데 네. 4번 정도 시술하고는 허리 통증과 엉덩이 통증은 많이 좋아지셨고 8번 정도 시술을 한 후에는 오른쪽에 다리 저림도 없어지는 걸 관찰할 수 있었고요. 그렇군요. 요즘에는 아래 허리 쪽에 조금 통증이 남아 있어서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살펴보면 네. 이분은 70세 여성분이신데 네. 허리 통증이 있으면서 우리가 무릎 뒤쪽에 오금 부위가 매우 아프고 땡겨서 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네. 이분도 마찬가지로 걷는 게 좀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두 번 정도 시술을 받고는 전혀 변화가 없다면서 좀 화를 내기도 하셨는데 4번 정도 시술하니까 그때부터 호전 반응이 나타나셨고 그렇군요. 8번 정도 하니까 절반 이하로 많이 떨어졌다고 요즘에는 많이 칭찬을 해주십니다. 현재도 그렇군요.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속 치료받고 계시고요. 네, 더 좋아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일단은 뭐 시술이나 수술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술이나 시술만 정답이 아니라 한의원에서도 치료를 받아보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의 말씀이 추간판 탈출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많은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재훈 원장님께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위클리 건강 캠페인.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과 정보 중엔 잘못 알고 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죠. 아리송한 건강 상식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원장님, 요즘 주말마다 야외 활동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아무래도 날이 좋다 보니. 네. 그래서 주말에 뭐 등산도 가고 자전거도 많이 타는데 사실 이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등산이나 자전거 타는 게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보는 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신데 관절염은 이제 무릎으로 보통 흔하게 오게 됩니다. 네. 이런 분들이 등산을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계속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등산을 안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등산 이외에도 경사진 곳이나 울퉁불퉁한 길, 계단 이런 곳들은 다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평평하지 않은 길을 다니게 되면 그 충격들이 무릎으로 다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또한 피해 주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클리 건강 캠페인 박재훈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을 대신 상담받으셔도 되는데요. 서울 전화 02-823-2000번, 02-823-2000번이고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적어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날이면 나이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네, 오늘 주인공은 꿀입니다. 꿀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재훈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꿀은 꿀의 주성분인 포도당과 가당이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당류입니다. 네. 그래서 소화가 잘 되고 바로 에너지로 변환되기 때문에 피로감 해소에 뚜렷한 효과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벌꿀은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하고 기운을 돋우며 비위를 보강하고 아픈 것을 먹게 하며 독을 풀 뿐만 아니라 온갖 약을 조화시키고 입이 헌 것을 치료하며 귀와 눈을 밝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꿀은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 허약한 사람의 경우 만성 기침이나 변비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로열 젤리의 경우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내분비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을 촉진시키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식품인데요. 네. 하지만 몸에 열이 많거나 목이 자주 마른 사람은 꿀이나 로열 젤리를 먹으면 입이 마르고 머리가 아프고 심장 박동이 빨라져 열이 얼굴 위로 올라가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술을 많이 먹어서 설사를 하는 사람에게도 꿀이나 로열 젤리는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체질적으로 보자면
꿀을 먹었을 때 두통이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경우는 토양 체질일 가능성이 높고 꿀은 위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수음이나 수양 체질에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찐든보감 오늘은 꿀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전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요.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18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16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C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 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 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재훈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나이는 31살이고요. 네, 키 175에 네, 몸무게 66kg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박재훈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증상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그 등 쪽에 날개뼈 있는 데 쪽에 네. 뭐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것 같고 네, 그쪽에 계속 이렇게 뭐 콕콕 찌르는 느낌이 들면서 네, 잠이 좀 자주 걸리고 네, 허리는 좀 누워 있거나 이럴 때 옆으로 누워 있으면은 막 찌릿찌릿거리거든요. 등에 담이 있으면서 허리까지도 아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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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 치료를 좀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한의원을 계속 다니고 있긴 한데 한 3일 정도 지나면은 네, 다시 증상이 또 반복되는 것 같고 네, 예, 계속 그러거든요. 그리고 가끔 손이 네, 예, 왼쪽 손이 막 힘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막 제 손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원래는 그 등 쪽도 왼쪽만 그랬었는데 네, 최근에 또 오른쪽까지 같이 그러거든요. 네. 침 치료 외에 다른 치료도 좀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수 치료 이런 것도 받고 뭐 네. 주사 치료 이런 것도 받아봤긴 했어요. 네. 그 침 치료를 통해서 이제 좋아졌다가도 3일이 지나가지고 반복이 되는 네네.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좀 뿌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한의원에서도 침 치료만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네. 해도 재발하고 반복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조금 더 다른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의원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봉약침 치료를 예를 들 수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 어깨가 등 날개뼈 쪽에 담이 걸린 것은 목에 뿌리가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허리 자체가 또 따로 아프시다면 요추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손에 또 힘이 빠진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목이나 어깨 쪽의 문제로 신경이나 혈관들이 압박을 받아서 힘을 제대로 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환자분께서는 그런 것이 지금 있을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더 불편한 점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봐 주시면 제가 좀 더 들어볼게요. 다른 증상들도 있나요? 가끔 머리도 조금씩 아프고 네. 등도 조금 있고 눈도 되게 막 피로감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네네. 아까 제가 어깨가 아프고 한 부분들은 목에서 뿌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눈이 뻑뻑하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전부 경추에서 시작이 된다고 보여져요.
지금 자세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추정하기에는 경추에서 원인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경추 같은 경우에는 7개의 분절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3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머리나 눈 쪽으로 가는 부분이 많고 밑에 4군데 같은 경우에는 어깨라든지 팔 쪽으로 지배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가지고 계신 증상들이 전부 목에서 나오는 걸로 우선 추정이 됩니다. 혹시 대변이나 소변 상태는 문제가 없으신가요? 네, 그런 거 괜찮습니다. 소화도 잘 되시고요. 소화는 좀 잘 안 돼. 자주 자. 체하고 그러거든요. 네, 자주 체하시는 편이고 잠은 잘 주무시나요? 네, 잠은 잘. 네, 지금 내과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소변이나 대변 아니면 혓바닥 상태, 수면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는데 다른 부분들은 괜찮은데 소화가 좀 잘 안 된다면 소화성으로 인해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들어보기만 해도 머리 아픈 것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목인지 소화인지 확실하게 감별할 수는 없지만 2가지 모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제가 이 증상 때문에 뭐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혹시 있나요? 뭐 자세가, 특정 자세나? 네, 목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자목이나 거북목의 형태로 펼쳐지는 경향이 보이게 되는데 그런 게 생기는 원인은 요즘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고개를 숙여서 사용하거나 TV를 볼 때 목을 앞으로 빼거나 사무직에 계신 분들이 모니터를 볼 때 고개를 자꾸 앞으로 빼는 자세들이 지금과 같은 원인을 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턱을 내 몸 쪽으로 당기시고 어깨랑 귀를 멀리하는 자세가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원장님, 이렇게 목이 안 좋거나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요즘에 경추베개 같은 게 있던데 네. 혹시 그런 것도 이분한테 도움이 될까요? 지금 일자목이라고나 거북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을 한다면 경추베개 같은 경우는 일자가 된 경추만곡을 다시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요. 조금 더 건강이 좋아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전화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네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162에 74kg, 58kg. 네. 58세. 네네네. 지금 제 옆에 박재훈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증상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결리는 게 등에서 결렸다가 옆구리 결렸다가 막 그래가지고요. 네, 아침에 일어나려 아주 애를 먹어요. 결려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힘드시고 네. 네, 또 다른 증상들은 같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일할 때 잘 못 느끼는데 네, 순간순간 이제 힘을 쓰고 그럴 때 그냥 이렇게 결리더라고요, 이렇게. 힘을 쓸 때 결리는 게 있으시고요. 네. 네, 평소에 잠은 잘 주무시는 편인가요? 네, 잠은 잘 자요. 네, 소화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소화도 잘 되고 밥도 잘 먹거든요. 네, 대변이나 소변에는 따로 문제가 없으신가요? 네. 그리고 제가 네. 2016년도에 간경화 진단을 받고 지금 약을 네, 먹었어요. 네.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가 해서요, 또. 간경화랑 연관이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진찰을 해보아야 합니다. 간경화가 있으시다면, 간이 있는 부분 쪽으로 결리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그것과 관계가 있다고는 이 자리에서는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우선 통증들이 좀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통증이 항상 이게 몸의 오른쪽으로만 많이 와요, 이게 꼭. 네. 왼쪽으로는 전혀 증상이 없으세요? 왼쪽으로 증상이 별로 없어요. 오른쪽으로만 항상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간이 위치한 자리가 오른쪽이기 때문에
오른쪽 등이 결리고 하셔서 또 간과 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통증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한방적으로 보자면은 어혈이라기보다는 진액이 뭉쳐서 생기는 담이라고 우리가 흔히 담이라고 표현하고 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통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좀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치료 받아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치료를 안 받아보신 이유가 또 있으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기 아침 일어날 때만 좀 불편해서 네. 하루도 컨디션 없고 그러길래 네. 이제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강영화 때문에 두세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거든요. 네네. 교수님한테 이런 증상이 있다고 물어보면은 그냥 파스 같은 거 부셔봐 뭐 저봐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불편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전화 주신 분께서는 불편함을 느끼시는데 그 강경화를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께서는 파스를 붙이는 정도로만 티칭을 해주신 거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따로 통증이 있다고 보아서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침으로 한번 맞아볼까 그저 궁금해서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우선 일반적인 통증 같은 경우에는 침 치료로 접근하여서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침 치료를 받아보시면서 통증들이 제어가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 통증들이 남아 있다면 또 다른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처럼 통증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내과적인 증상이 겸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진찰을 해보면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선 근처 한의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아버님, 네. 네,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요. 가까운 한의원에 한번 좀 찾아가 보셔서 침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상담이십니까? 네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키는 153점 되고요. 네. 몸무게는 54고요. 네. 나이는 67세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박재훈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가지고 있는 증상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이 혀가 오른쪽으로만 네. 빨간 반점이 이렇게 조그맣게 생기면서 그게 네. 점점 커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처음 생긴 데서부터는 또 제대로 또 돌아와요. 네. 근데 혀가 이렇게 대부분 보면 좀 붉은데 저는 하얗더라고요. 네네. 이게 있다가 없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거를 치료를 해도 안 나서고 그래서 이거 방송을 듣고 지금 네. 전화드리는 건데. 네네. 병원에서는 혹시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이게 무슨 균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을 네, 복용하신 건가요? 네,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 네. 각을 하는 약도 줘도 그것도 안 되고 해서 네. 그래서 지금 약을 먹으면 또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갖고요. 네, 근데 네. 약 이름을 제가 몰라요. 네. 그 약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균을 없애기 위해서 복용을 하셨으면은 만약에 그 균이 있어서 생긴 게 맞다면은 그 약을 먹었을 때는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약을 드셔도 효과가 없다는 것은 균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미니 강의 내용 중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혀에 빨간색으로 반점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방적으로는 어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은 몸 안에 있는 어혈 상태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혈의 정도가 조금 심했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점의 크기나 뭐 색깔 등이 지금은 명확하게 제가 말씀만으로는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들은 걸 뭐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몸에 어혈이 있어서 그런 걸로 추정이 돼요. 어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어디 부딪히거나 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내 몸에 내과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순환이 잘 안 돼서
혈액이 좀 뭉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혀가 꼭 네. 오른쪽 그 반쪽만 그러거든요. 네. 그 저기 치과 치료를 내가 받으면서 네. 그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네. 비타민 B군이 모자라서 그런데요. 네. 그래서 그 비타민 B군을 제가 사서 복용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세균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비타민 B가 부족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B가 부족해서 생겼을 경우 그것을 복용하면 좀 좋아지는 양상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 또한 네. 비타민 B를 먹어도 잘 안 되신다는 걸 보면 그 B 문제도 아니라고 배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혀가 오른쪽 한쪽에 생겼다고 해서 뭐 더 문제가 크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혀가 전체적으로 빨갛다면 몸 안에 열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부분적으로 붉은 반점이 있는 것은 어열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으로 지금은 보여져요. 그럼 선생님 그 병원을 한번 제가 방문을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니, 보시면, 예. 네, 저희가 또 방송 규정상 원장님의 병원을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네.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인터넷에 가까운 곳에 또 이런 전문 병원들이 또 있거든요. 한의원들이. 한번 쳐보신 다음에 거기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요. 건강이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원장님의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상담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살펴볼게요. 뒷번호 3227 쓰시는 분, 키 162에 몸무게 59kg, 나이는 37 여자입니다.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한의원에 갔는데 허벅지 쪽 무릎이 바깥으로 가려고 해서 아프다고 해요. 양약을 4주 정도 먹었고요. 엑스레이와 피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는데 계속 아파서요. 한의원으로 계속 다녀야 될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다녀야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우선 엑스레이 검사를 하신 걸로 보아 이상이 없다는 것은 네. 뼈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이 아프다는 것은 네. 연골이나 안쪽의 인대 부분까지도 문제가 생겼을 수 있는데 지금 문자 내용으로 봤을 때는 또 허벅지까지도 아프다고 네. 하셨어요. 그 무릎 슬개골 뼈가 있으면 그것을 잡아주는 부분은 근육부가 될 수도 있고 네. 인대부가 될 수도 있는데 허벅지가 무릎이 바깥으로 가려고 자꾸 한다면은 위에서 잡아주는 힘이 약해져가지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금은 보여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육 문제와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에서는 확실하게 뼈만 관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나오신 거고 피 검사도 그럴까요, 그러면? 피검사 같은 경우는 단순 통증에서 피검사를 해보는 이유는 뭐 류마티스가 네. 있다든지 다른 인자들이 있는 것을 그렇죠. 확인해 보기 위해서인데 그 부분도 문제가 없다면은 단순히 무릎 근처에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시는 게 우선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지금은 침 치료를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단 기간을 물어보셨는데 이 문자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조금 뭐 일주일이다, 이주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뒷번호 3322 쓰시는 분, 저는 나이는 69세, 키는 170에 몸무게 72kg, 약간 뚱뚱한 편인데요. 오늘 여쭙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몇 년 전에 한의원에서 팔체질 검사를 받았는데 목양체질이라고 하면서 인삼이 잘 맞다고 하여 몇 번 다려 먹어봤는데 먹을 때마다 입술에 물집이 생겨 고생을 하여 지금은 먹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양방병원에서 척추 협착증이란 진단을 받았는데 현재 허리는 별다른 이상이 없고 고관절이 오르막길을 오르면 심히 아픕니다. 차로 끓여 먹을 수 있는 한방 약재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우선 체질 검사를 받으신 것이 정확하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네. 드리면 목양 체질에게는 인삼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금 도움이 된다고는 볼 수가 있지만 네. 가장 도움되는 것은 고기라고 보시면 돼요. 고기 중에서도 특히 소고기가 좋으니까 네. 소고기를 많이 드시는 게 좋고 그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산을 오르면 아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허리를 숙이게 돼서 아픈 경우에는 디스크의 디스크. 확률이 높고 네. 이제 뒤로 젖혀서 아플 경우에는 척추관 협착증의 그렇죠. 확률이 좀 높습니다. 네, 경사를 오르게 되면 사람은 허리가 좀 굽어지기 예. 때문에 지금은 오를 때 아프다는 것은 굽어서 아픈 걸로 보여지는데 협착증이 있는 데다가 디스크까지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선의 정보만으로는 조금 추정이 되고 네. 이 부분 또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정보만으로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반 약재 차를 달여 먹어서 허리가 호전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어려울 부분일 수도 있어요. 네.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지금 말이라도 문의를 해주셨으니까 우선은 목양 체질이라면 소고기를 많이 드시는 게 오히려 허리 뼈나 근육의 강화에도 도움이 되니까 소고기를 많이 드시고 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체질과 관계없이 모가차 같은 것이 이제 근육을 풀어주거나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뒷번호 1802 쓰시는 분. 원장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수술을 받기 싫어서 한방 치료를 생각 중인데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척추관 협착증 한방 치료의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그리고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면 디스크랑은 조금 다르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나타나는 증상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허리 자체에 통증이 있으면서 다리 쪽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치료 기간은 2달 정도로 보시면 되고 네. 봉약침 시술을 하시면서 10번 정도 받으시면 통증이 많이 감소되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봉약침을 맞으면서 기간은 한 2달 정도. 2달 정도 네,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뒷번호 0908 쓰시는 분. 원장님, 저는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어떤 병원에서는 디스크라고 하고 또 다른 병원에서는 협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로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힘이 든데 이건 디스크랑 협착증 중에 어떤 것일 가능성이 높은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자세한 것은 사진 검사나 진찰을 해보아야 알 수가 있겠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았을 때는 허리를 숙일 때 네. 통증이 더 가중된다면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군요. 뒷번호 9605 쓰시는 분. 180에 77kg 28살 아들 상담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종아리가 당기고 알이 자주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쩔뚝거릴 정도로요. 그런데 이게 디스크 증상이라 그렇단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체중도 좀 있으시고 네. 다리 쪽으로 증상이 있기 때문에 디스크를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다리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저리거나 찌릿한 느낌 더 위주로 오고 종아리가 뭉친다면 네. 혹시 과도하게 등산을 하거나 산책이나 아니면 다리를 많이 써서 그 근육 자체에 문제가 생기셨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좀 추가적인 정보가 없어서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는 한의원을 한번 방문을 해보시고 정확한 원인과 진단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네, 방문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자세하게 진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뒷번호 8074 쓰시는 분. 저는 어릴 때 운동을 오래 했는데요. 육상을 했었는데 다친 뒤로 척추가 굽었다고 해요. 그래서 교정을 받으란 말을 들었는데요. 교정 치료가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혹시 어떤 경우에 교정 치료가 꼭 필요한 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어떤 경우에 교정 치료가 꼭 필요한 건가요? 교정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추에 변형이 일어난 것을 손으로 이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교정을 시행하는 것인데 네. 이것 이것 또한 자세가 불량해가지고 변형된 것을 손으로 하는 것인데 교정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좋은 자세를 유지를 하지 않게 되면은 다시 나빠지는 양상을 많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교정 치료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변형된 게 심한 것이 있으면은 네. 그때 시행하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분도 한번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또 비용 때문에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좀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정 치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보험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맞아요. 비용이 조금 네. 높게 나오는 편이고 네, 네. 보험이 되는 일반적인 침 치료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니까 우선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신다면 침 치료를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연결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신청하신 분들께 순차적으로 제작진이 연락드릴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서울 동작구 광덕 안정한의원 동작 이수점 박재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서울 여의도 진성한의원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